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미발굴 무덤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20년 넘게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200m짜리 언덕 아래에는 진짜 수은으로 이루어진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무덤 안에는 불청객이 들어오면 바로 발사되는 석궁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인근에 발굴된 무덤들에서는 이미 장전된 석궁이 발견되었고 그 청동 기계 장치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너는 키르키르톱 채널에 와 있어. 오늘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소들을 살펴볼 거야. 지구 역사에서 10억 년이 사라진 곳도 있어. 어제 죽은 듯 시신이 보존되는 늪도 있어. 우리는 다시 중국의 이 무덤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 행성에 새로 생긴 바다도 있어. 시작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해야 해.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사막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천천히 갈라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건 멋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지질학적 과정이야. 언젠가는 새로운 바다가 생기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될 거야. 2005년에 다바후 화산이 활동한 후 그곳의 땅은 며칠 만에 약 60km 길이의 균열이 생겼어. 어떤 곳에서는 그 균열의 폭이 8m에 달했어. 땅이 꺼지고 주변에는 새로운 단층들이 생겨났지.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지구가 보통 인간의 일생이 아니라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과정을 갑자기 빠르게 피니시하기로 한 것처럼 보였어.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건 지구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지질학자에겐 단층이 새롭지 않으니까. 미래의 바다가 탄생하는 과정은 대개 물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 이상해. 아파르에서는 이 과정을 지표면에서 볼 수 있어. 지질학자들이 모이고 아래 여러 판이 천천히 벌어져 지각이 얇아지고 있어. 아래에서 뜨거운 멘틀이 상승 중이야. 아프리카는 점차 분리될 준비를 하고 있어.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뒤 이곳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 오늘날 건조한 사막에는 새 바다가 생길 거야. 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달라. 우리는 세계 지도를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 마치 대륙들이 항상 지금과 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다 보면 지구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을 발견하게 돼. 우리에게 중요한 경계, 나라, 도시 같은 것들이 지구에게는 그저 표면에 잠시 그려진 선일 뿐이라는 걸 말이야. 아파르 열곡은 그 느낌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해. 지구 형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지. 10억 년의 역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랜드 캐니언에는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겉보기엔 그냥 바위야. 아래에도 바위, 위에도 바위. 그 사이에 얇은 선이 있어. 하지만 지질학자에게 물어보면 이 두 층 사이에 거의 10억 년의 시간이 사라졌다고 말할 거야.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넌 단순한 구멍이나 무너진 도시, 고대 동물의 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바위를 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바위에는 과거의 거대한 조각이 빠져 있어. 아래에는 약 17억 년 된 암석이 있고 위에는 약 5억 2천만 년 된 암석이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 마치 지구가 역사를 쓰다 누군가 두꺼운 몇 장을 찢은 것 같아. 100페이지 다음에 곧바로 500페이지가 시작되는 책을 상상해봐. 중간 페이지가 모두 찢겨 사라진 거야. 흔적이나 설명도 없이 그냥 공백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층이 바로 위에 놓여 있어. 하지만 그 사이엔 원래 10억 년이 있어야 해. 과학자들은 빙하와 대륙 이동이 원인이라 생각해. 예전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지구 표면의 암석을 수 킬로미터씩 긁어냈고 이 암석들은 물과 바람, 시간에 의해 사라졌어. 그리고 그 암석들은 너무 오래전에 사라져 거의 복원할 수 없어.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 생명의 역사가 갑자기 빨라진다는 거야. 바다에는 껍질, 눈, 단단한 몸을 가진 생명체들이 나타나. 이전까지는 암석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점점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지.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지구는 단순히 역사의 일부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상실로 무언가가 바뀌었을지도 몰라. 암석이 닳아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물이 변했고 지구 생명체도 더 복잡해졌어.
과학자들도 모두 알 수는 없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돌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우리 앞에는 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은 장소가 있어. 하지만 여전히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거대한 사건의 흔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사건의 흔적은 이제 두 암석층 사이에 빈 공간만 남아있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상한 현상이 그랜드 캐니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비슷한 암석의 공백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돼. 중국, 호주,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말이야. 시인은 고대 개미를 보관했다. 때로는 과거가 통째로 침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 남아있어서 평범한 박물관 상자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 독일 바이마르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개인 소장품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그를 시인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열정적인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1만 8천 개가 넘는 돌, 박물, 그리고 다양한 자연 표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컬렉션 중 하나의 호박 조각을 연구하다가 그 안에서 약 4천만 년 된 개미를 발견했다. 그 개미는 지구에 완전히 다른 숲과 동물, 그리고 기후가 존재하던 시절에 수지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 후 수지는 굳어서 호박이 되었고, 괴테의 컬렉션에 들어가 거의 200년 동안 다른 표본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개미가 잘 보존되어 연구자들이 단층 촬영기로 스캔해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고대 개미의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자세히 관찰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발견물의 나이뿐 아니라 다른 점도 마음에 든다. 4천만 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 개미는 먼 탐험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땅속에 닫힌 동굴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막 어딘가에서 고고학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개미는 박물관 소장품 상자 안에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채 있었다. 결국 발견은 세상 끝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200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름을 적은 선반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오래된 개인 소장품에는 수천만 년 동안 조용히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곳은 오직 우주에서만 볼 수 있다. 사하라에는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지구가 거대한 눈을 뜨고 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 이곳이 바로 리샤트 구조 또는 사하라의 눈이다. 그곳은 모리타니아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지름이 약 40km에 달하는 거대한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40km라는 크기는 단순한 큰 분화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만큼이나 거대한 규모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그곳에 실제로 가보면 거의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앞에는 바위, 언덕, 메마른 평야와 모래, 드문 식물들만 있을 것이다. 그곳을 몇 시간 걸어 다녀도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형 안에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다. 전체 모습은 위에서만 볼 수 있다. 위성이나 궤도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거의 완벽한 동심원 형태의 표적 모양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의 눈은 오랫동안 그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끌어모았다. 하나같이 기이한 이야기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이것이 운석 충돌 흔적이라 생각했다. 이 구조물은 둥글고 거대해 우주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고대 충돌 분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암석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 가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짜 운석 충돌은 특별한 흔적을 남긴다. 암석들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안반이 녹아내린다. 파괴의 구조도 특정한 형태를 띈다. 사하라의 눈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즉, 우주 암석의 흔적이 아니다. 대한 역사를 좋아하는 이들은 이곳을 아틀란티스와 연결했다. 플라톤이 수도를 물과 육지의 고리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구대 문명, 또 어떤 이는 외계 지성의 흔적이라 말했다. 왜냐하면 이 물체는 마치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에 그려진 것처럼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훨씬 더 간단하다. 과학자들은 한때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쿠크시지 화산처럼 밖으로 분출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에서 암석을 들어올려 마치 땅이 거대한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지질학적 돔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람, 물, 온도 변화가 수백만 년 동안 돔을 침식시켰다. 부드러운 암석은 빨리 닳고
단단한 암석은 오래 남았다. 이처럼 점차 지금은 우주에서도 보이는 고리들이 드러났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외계인이나 아틀란티스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이상한 사실이다. 자연은 아무런 계획도 설계도도 인간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도시만한 크기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지상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에선 완벽하게 보인다. 수수께끼는 규모에 있고 과정을 알아도 속도를 상상하긴 어렵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바람, 물, 그리고 침식이 필요했을까? 평범한 땅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눈으로 변하기까지. 숲속의 신비로운 돌 구조물. 1950년대 초 지질학자 바딤 콜타코프는 외진 이르쿠츠크 카이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숲과 바위, 그리고 평범한 시베리아 풍경 한가운데 거대한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언덕이라기보다는 땅속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분출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파톰스키 분화구 또는 콜파코프 원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2층짜리 건물 높이만한 돌로 된 고리를 상상해보세요. 안쪽에는 분화구와 준황돔이 있으며 주변엔 부서진 석회암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고대 화산도 아니고 평범한 산도 아니며 채석장이나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저 타이가 한가운데에 있는 이상한 돌 구조물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점은 분화구의 나이였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약 500년 전 생긴 것으로 목격자가 없을 수 없는 역사적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책을 인쇄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연대기를 기록하던 바로 그 세기쯤에 시베리아 타이가에서는 무언가가 수천 톤의 돌을 지상으로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전설만 있을 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명백한 운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흔적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거대한 형태, 분화구, 튀어나온 돌들, 외진 장소. 하지만 과학자들이 오래 볼수록 이 가설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진짜 운석 분화구라면 충격 암석, 폭발 흔적, 파괴 양상 등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가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래에서 가스, 물, 암석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영구 동토층이 그것들이 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땅이 말 그대로 위로 밀려 올라갔죠. 이렇게 이 돌로 된 원뿔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서는 자기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고 형태도 매우 독특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란 평범한 언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은 무언가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파톰스키 분화구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없어도 여전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반드시 외계인의 우주선이 떨어졌거나 알 수 없는 고대 문명의 소행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타이가에는 지구 시간으로 보면 최근 생긴 구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다녀온 후에는 발 아래 있는 지구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500년, 800년, 혹은 1000년 된 오래된 도시라면 어디든 한번 걸어보세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세대가 바뀌고 전쟁과 전염병, 화재가 지나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도시의 땅 아래에는 인간의 유해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구덩이를 파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기초를 교체할 때 그들은 오래된 파이프, 벽돌, 동전, 도자기 조각, 벽의 일부, 때로는 개별 무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시체 창고는 이상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해골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꽤 간단하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도시에 사람이 적었고 오래된 무덤은 자주 재사용되었으며 뼈는 공동 저장소로 옮겨졌고 묘지는 개발되고 파괴되고 다시 파헤쳐졌습니다. 전쟁, 화재, 전염병, 개발 등으로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 역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썩는 것 외에도 사라지거나 녹아 없어지거나 빛으로 떠나거나 결정화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옛 전설과 숨천 이야기, 빛나며 떠난다는 이야기, 심지어
왕관에 박힌 거대한 보석들까지도 과거 사람들의 흔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황당하게 들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특히 파리의 지하 묘지, 즉 카타콤을 떠올릴 때 그곳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뼈가 지하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곳에 단순히 오래된 가득 찬 묘지에서 유해를 옮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잊혀진 재앙 이후 대대적인 정리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뼈는 땅속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성의 습한 토양에서는 뼈가 꽤 빠르게, 때로는 수십 년 만에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 저온, 알칼리성, 산소 차단 등 조건이면 유해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들 아래에는 뼈가 고르게 쌓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곳은 토양이 뼈를 파괴했고 어떤 곳은 무덤이 파헤쳐졌으며 유해가 옮겨지거나 보존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 많았던 것에 비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유해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단순히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구두인 모래톱의 비극과 미스터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버 해협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해협을 통해 상선, 군함, 밀수업자, 그리고 승객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동쪽 해안, 딜이라는 도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선원들이 예전에는 배를 삼키는 곳이라고 불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구두인 모래톱입니다. 지도상에서는 단순한 모래톱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난 700년 동안 이곳에서는 2,000척이 넘는 배가 난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일부 추정에 따르면 5만 명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이나 안개뿐만 아니라 모래입니다. 썰물된 모래가 단단해 보여 육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난파 후 사람들은 물에서 나와 살아남았다고 여겼지만 곧 밀물이 돌아와 모래가 부드럽고 끈적해지며 모든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모래톱이 삼켜버린 가장 유명한 배 중 하나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인 에드미럴 가너입니다. 1809년 1월 그 배는 48톤의 동전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그 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1984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해저에서 약 100만 개의 동전이 인양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출입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1740년에 이곳에서 네덜란드 배 루스비크호가 침몰했습니다. 선상에서는 거의 2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에 대규모 수중 발굴이 시작되었고 고고학자들은 바닷속에서 은괴, 동전, 가죽 신발, 유리병, 주석 숟가락, 심지어 아직 열리지 않은 봉인된 상자까지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구두인 모래톱이 오래된 범선만 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배전 중인 1943년 12월 1일 미국의 폭격기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대공포에 적추되어 바로 이 모래톱에 추락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10명 전원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그런 비행기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썰물이 강할 때면 그 잔해들을 난파선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GPS, 정밀지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덕분에 대형 참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그때 사우스 구딘 라이트십이라는 등대선가 폭풍으로 인해 닻에서 풀려 뒤집혔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두인 모래톱은 단순히 지도상의 위험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선박, 동전, 무기, 비행기 잔해, 그리고 사람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700년 동안 이곳에서 바다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삼켜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발굴이나 강한 썰물 때 이 이야기들의 작은 조각들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곳. 이제 열흘 내내 걸어도 주위에 똑같은 풍경만 보이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물, 이끼, 진흙, 안개, 그리고 끝없는 습지. 여기는 시베리아의 바슈간 늪지대입니다. 오브강과 이르티시강 사이에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늪지 중 하나입니다. 그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약 5만 3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수백 개의 강과 약 80만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바슈간 늪지대를 둘러싼 수많은 전설이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현지인들은 이상한 생물, 늪의 불빛, 식인곰, 늪 정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셀쿠프족에는 이 지역의 주인 샬롭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사악한 7나갈게 달린 곰이었습니다. 밤에 안개 속을 걷다 이끼 소리를 듣고 앞에서 푸른 섬광을 본다고 상상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늪지대 가장자리에서는 가끔 여러 해 전에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들은 마치 최근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처럼 부패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도 없었습니다. 과학은 이를 이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늪에는 산소가 적고 물도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끼에서는 거의 천연 방부제처럼 작용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신이 보통처럼 부패하지 않고 서서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늪지는 때때로 무덤보다 사람을 더 잘 보존합니다. 이곳에는 특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늪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될 위험한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거대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바슈간 늪지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수천 년 뒤 석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이탄 속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안개와 불빛, 사라진 시신들로 두려움을 주던 이곳이 사실은 지구가 숨쉬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황금나선입니다. 이제 독일의 니더작센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 게셀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황금보물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금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땅 속에는 총 117개의 금으로 된 유물이 있었고 전체 무게는 1.5kg이 넘었습니다. 이 금은 약 3000년 전 묻힌 것으로 당시 유럽에는 국가나 도시, 지도 등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금을 조심스럽게 리넨 자루에 담고 청동핀으로 고정한 뒤 속에 숨겼습니다. 공포에 질려버린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 거의 장신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에는 개인 소지품이 팔찌 2개와 금브로치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십 개의 나선형 고리와 개별 나선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장신구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일종의 화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고대의 부의 저장고입니다. 특히 금 브로치가 눈에 띕니다. 한때 그 길이는 약 16cm였습니다. 태양 상징과 여러 줄의 원무늬로 장식되어 있지만 누군가 보물이 묻히기 전에 일부러 구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더 이상해집니다. 누군가 물건을 보존하려 했다면 왜 망가뜨렸을까요? 의식이었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근처에 마을이나 무덤도 없고 명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땅속의 한 장소일 뿐입니다. 3300년 전 누군가 엄청난 보물을 숨겼고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첫 분석 결과 일부 금이 매우 먼 곳, 어쩌면 중연아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미 청동기 시대의 금이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대 세계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을 근처에서만 살던 작은 흩어진 부족들이 아니라 금속, 사상, 상징, 그리고 부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라오 이전의 사막. 이제 사막을 상상해보세요. 피라미드도, 신전도, 교과서에서 보던 익숙한 이집트도 아닌 오늘날에는 거의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동수단의 거대한 건조지대입니다. 모래와 돌, 드문 언덕, 말라버린 옛 강줄기 흔적.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이상한 원형 무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형 무늬들은 평범한 발굴이 아닌 위성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년간 나일강 동쪽 아트바이 사막 미성 사진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것이 땅 위에 우연히 생긴 얼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매장 시설이었습니다. 지름이 최대 80m에 이르는 큰 원형 무덤들입니다. 이런 유적이 총 260개나 발견되었고 이전에는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 안에서 사람과 동물의 뼈, 즉 소, 양,
그리고 말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들은 종종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중앙 인물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중앙에 족장이나 중요한 인물을 매장하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나이입니다. 이 무덤들은 대략 기원전 4000년기, 나 3000년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 무덤들은 우리가 피라미드, 미라, 황금 가면으로 알고 있는 파라오의 이집트가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하라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사막에 살던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며 물이 있던 곳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사하라는 항상 지금처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엔 더 많은 초목, 강, 호수, 목초지가 있었지만 기후 변화로 물이 사라지고 땅이 메말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세상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한때 물을 마시기 좋았던 곳 근처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사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위성에서는 거의 1000제곱킬로미터에 흩어진 고대 유적들의 거대한 체계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연히 모인 집단이 아니라 고유한 규칙과 의식, 그리고 이미 평민과 엘리트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문화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푸르렀던 사하라는 메말랐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그들의 매장원은 사막에 남아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적게 알고 있는 문명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도시 아래 또 하나의 미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남쪽 변두리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옛 탄광마을인 길머튼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집, 거리, 자동차, 사람들이 각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하 몇 미터 아래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습니다. 그 기원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머튼 동굴입니다. 안에는 복도, 홀, 돌로 된 벤치, 테이블, 벽감, 배수로, 그리고 깊은 수직 우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폭발물이나 현대장비, 기계 없이 수작업으로 사암에 직접 파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정교하게 지하의 전체 방 시스템을 조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꽤 단순했습니다. 이 동굴은 현지 대장장이인 조지 패터슨이 만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거의 혼자서 5년 동안 일해서 1724년까지 지하 거주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곳을 비밀 선술집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말마다 현지 신사들은 남의 시선을 피해 그곳에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직은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 지하 맥주집, 돌로 만든 테이블, 비밀 모임. 이건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 동굴이 패터슨보다 훨씬 오래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동굴을 판 것이 아니라 기존 통로를 발견해 확장하고 자신에 맞게 개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대장장이가 진짜 창조자가 아니라면 그럼 이 미로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을 수도 있는 템플 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평범한 지하실 치고는 구조가 너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프리메이슨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깊은 수직 우물 때문에 고대 켈트 의식과의 연관성을 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버전은 밀수업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위스키와 물건을 몰래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제는 완전히 확인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굴은 오랜 세월 사용, 개조, 재건, 오염, 청소,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장 초기의 증거들은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길머튼 동굴이 놀라운 이유는 거대하거나 피라미드보다 오래돼서가 아니라 평범한 주거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수수께끼가 사막이나 바닷속이 아니라 매일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래에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로 발밑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연구하기를 두려워하는 무덤. 이제 이 영상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시안 근처의 거대한 봉분 아래에는 중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문자와 화폐, 법률을 도입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1974년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첫 번째 테라코타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땅속에서 수천 명의 점프 병사들과 전차, 말, 무기 등 전체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마다 얼굴과 세부가 다르지만 이는 복합체의 외부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주요 무덤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이미 알려져 있어 찾지 못해서가 아니며 이 고분은 수십 년간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아래에 거대한 지하 궁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문을 서둘러 열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가 사마천은 무덤 내부에 수은강이 흐르고 천장이 별처럼 장식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불청객을 위한 자동 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분 위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수은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수은강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부에 정말로 많은 양의 수은이 있다면 무덤을 여는 것은 사람들과 환경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넘게 봉인된 방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함정 역시 완전히 허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인근 무덤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고대 쇠뇌 장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테라코타 전사들이 있던 구덩이를 열자 인형에 칠해진 선명한 색이 공기와 접촉하자마자 거의 즉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무덤 안에는 직물, 목재, 벽화, 청동, 문서, 그리고 황제의 장례 이후 아무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로 모든 유물을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 무덤을 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는 논리적인 결정입니다. 고고학은 비밀을 밝히려는 욕망뿐 아니라 적절히 멈출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니발골 무덤 중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레이더와 센서, 실험실, 자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친수왕디는 생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2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하 세계에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물체, 그리고 이 목록의 마지막 미스터리는 더 이상 지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성의 올림푸스입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이자 가장 높은 산입니다. 기슭에서 정상까지 측정하면 그 높이는 약 26km에 달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에베레스트 산은 9km도 되지 않습니다. 즉, 화성의 올림푸스 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3배나 더 높습니다. 그 산의 기초는 약 500km에 뻗어 있으며 단순한 산이 아니라 국가만큼 거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만약 사람이 그 산의 경사면에 서 있다면 자신이 화산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올림푸스 산의 경사는 너무 완만해서 오르막길이 끝없는 평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산의 진정한 규모는 우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올림푸스 산의 크기를 화성의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그곳은 중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화산이 지구의 산들보다 훨씬 더 높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은 지구처럼 활발한 판 구조 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판이 움직이면서 열점이 차례로 화산을 만들어 화산열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용암 근원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머물며 반복 분출로 층이 쌓여 수백만 년 동안 거대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올림푸스에는 그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산의 기초를 몇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절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절벽의 일부 특징은 지구에서 용암이 물과 만나는 곳에 생기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담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한때 올림푸스는 고대 화성의 바다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거대한 화산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을 차가운 붉은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 주위에 물이 출렁이던 행성으로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거대한 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화성의 흔적입니다. 더 생명력 있고 더 따뜻하며 바다와 해안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들이 있었던 화성이었습니다. 지금 올림푸스는 사화산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분출도 없고 주변에 바다도 없으며
행성도 죽어 얼어붙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화성의 단순한 붉은 점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곳은 자체적인 지질학적 힘과 재난, 그리고 어쩌면 자체적인 물까지도 가진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와 우리가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대륙이 갈라지고 수십억 년의 역사가 사라지며 늪은 시신을 보존하고 모래는 배를 삼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분 아래에는 이미 2000년이 넘도록 봉인된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다른 행성에는 26km 높이의 화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고대 바다를 봤을 화산입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곧 새 영상이 올라옵니다.